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아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분위기 있는 인물화에 대해서 분석해 볼 건데요. 이 그림이 왜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있는지 따로 분석해 보신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손 가는 대로 느낌 있게 그려라 가 아닌 어떤 원리로 그려야 원하는 분위기가 나는지, 분위기가 난다는 건 대체 무슨 말인지 세 가지 분석을 통해 알려드려요. 분위기 있는 인물화를 그리기 위한 첫 번째 분석. 그림을 그리기 전 스타일을 찾아라 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 작가나 그림의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저는 인물화를 얘기했으니 인물화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찾고 나면 핀터레스트나 핸드폰에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묶음으로 저장해 두시면 편해요. 폴더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찾아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좋아하는 작가나 스타일에서 자주 보이는 색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색감들과 비슷한 색감들을 찾아서 사용해 보세요. 적어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기서 꼼꼼한 분들은 비교가 가능하고 쉽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색상표를 꼭 만드세요. 꼭이에요. 자, 스타일을 정했으니 이제 칠해봅시다. 두 번째는 그림을 그릴 때 색연필을 달리해라 입니다. 색연필이 향하는 방향과 잡는 위치를 조절해야 돼요. 수채화나 유화 같은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에도 포함될 수 있는 말인데요. 러프한 스타일과 세밀한 스타일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러프한 스타일은 색연필을 중간 위치나 그 언저리에 잡는 일이 많을 거예요. 세밀한 느낌보다 전체적인 큰 느낌을 중요시 하니까요. 종이에 뭉개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선 연필 끝이 뭉툭한 게 좋겠죠? 그러니 색연필을 그때그때 깎아가며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손에 힘을 주는 힘의 세기도 중요합니다. 손에 힘이 들어갈수록 진한 선이 나오고 덜 들어갈수록 연한 선이 나오니까요. 반대로 세밀한 그림을 그릴 땐 연필을 가까이 잡는 일이 많을 거예요.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려나가야 하니까요. 색연필을 사용할 때마다 깎아가며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연필 끝이 뾰족한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손의 세기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손에 힘을 풀며 칠하는 횟수가 더 많겠죠? 세 번째는 그림을 그리며 눈에 띄는 요소들을 제거해라 입니다. 다들 그림을 그리다가도 중간중간 잠시 멈춰서 체크해 보시죠.
그럴 때 그림의 큰 분위기를 해치는 무언가를 발견할 겁니다. 가령 어두운 색의 인디고나 크림슨 레이크 같은 색감을 칠했다든지, 어떤 부분이 유독 진하다든지, 밝은 부분에 반사광색을 넣는다든지요. 색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림의 통일성, 예를 들면 파란색 계통, 핑크 보라 계통, 즉 분위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칠해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작가나 스타일의 그림을 보았을 때 어느 한 부분이 그림 전체를 해친다는 느낌은 없었죠. 색감의 통일성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잘 정돈되어 보일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분위기가 난다는 것은 색감의 통일성, 어느 한 부분만 눈에 띄지 않는 매끄러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분석이 모두 끝났습니다. 분위기 있는 인물화 그리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림을 그냥 열심히 그리는 것보다 맞는 방향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춰 그리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분석. 그림을 그리기 전 스타일을 찾아라입니다. 다양한 색을 파악하고 원하는 색을 바로 고를 수 있도록 색상표 만드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그림을 그릴 때 색연필을 달리해라입니다. 스타일에 따라서 향하는 방향과 잡는 위치가 다릅니다. 러프한 스타일과 세밀한 스타일로 예시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색연필을 칠하는 힘의 세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그림을 그리며 눈에 띄는 요소들을 제거해라입니다. 뒤로 나와서 자주자주 확인해야겠죠. 이 세 가지의 분석을 토대로 연구와 노력을 하셔서 여러 가지 팁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심도 있게 다가가 연구해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며 분위기 있는 인물화를 그려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짱아였습니다. 안녕.